네, 테마 6번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특별한 희생을 입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다. 국가가 작용을 할 때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손해를 입긴 입었다. 국민이 손실을 입었는데 이 손실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냐, 사회적 제약 범위 내냐, 아니면 특별한 희생이냐, 이 사람만 너만 손해를 봐라 라는 특별한 희생이냐, 두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제약, 이게 헌법 23조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이고, 이건 헌법 23조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제약, 누구나 그 정도는 공동생활할 때 참아야 된다. 누구나 참는 거다. 모든 사람이 참아야 되는 거다. 그런 정도라면 보상이 필요 없어요. 보상이 필요 없다. 하지만 특별한 희생,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괴롭히냐, 너만 희생이 있다. 그럼 미안하다. 이거는 보상 필요해. 보상을 해야 된다. 법률로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건 우리 헌법에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헌법의 규정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거 판례가 이 구체적인 의미를 이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을 하세요. 헌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정당한 보상. 그 다음에 판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완전한 보상, 완벽한 보상을 말한다. 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1번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도 손실보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옳고, 1번 지문을 확인할까요? 단순히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사회적 제약은 보상이 필요 없다라겠습니다. 누구나 참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3번 지문도 한번 확인하면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는가? 재산상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상 손실. 생명 신체 부분은 국가배상의 문제이다. 다음 22번 손실보상 제도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래서 손실보상은 1번에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거고,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라고 했어. 법률로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서 하고 정당한 완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법률 유보 원칙, 동그라미 3번에. 그리고 4번에 사회적 공평 부담, 얘한테 특별 희생을 강요하는 건 일반 세금으로 얘한테 보상을 해라라는 사회적 공평 부담의 원리, 이것들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2번에 사회보장제도랑은 관련이 없다. 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보험이죠. 보험. 기초수급 연금 수급자한테 생활보장을 해주는 특별한 희생과는 관계가 없다. 23번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2번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이 절차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떠한 사업을 한다, 공익사업을. 그래서 고속도로를 놓는다라고 합시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있고, 민간 기업에게 맡기죠. 사업 시행자가 이제 국민의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토지가 있어야 거기에 도로를 놓으니까. 먼저 협의를 해요. 얼마에 팔래라고 해서 협의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협의가 되면 끝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강제로 뺏어요. 그런데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보상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러면 재결을 신청하는 거죠. 재결. 자,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결 신청. 우리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상이 안 돼요. 하니까 수용위원회, 이게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이 재결을 내려줘서 강제로 액수를 정해주세요 라고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걸 1년 내에, 협의가 좌절된 때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1년은 길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묶여버린 거잖아요. 팔 수도 없고. 이랬을 때 이 국민이, 수용 국민이 얘한테 재결을 해라, 재결 신청을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1년이 너무 길잖아. 길려서 바로 지금 협의가 좌절됐다 하면 바로 재결 신청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면 60일 내에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그때는 아니라 1년이 아니라 60일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구조.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한다. 재결 신청. 근데 이게 1년이다. 기니까 일반 국민이, 지금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이 이 사업 시행자한테 재결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됩니다. 60일 내에. 그래서 2번 지문은 지금 그 60일과 1년을 바꾼 거예요. 1년이 아니라 60일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4번 지문과 연결시켜 보세요. 4번 지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업이 안 됐을 때 사업 시행자는 1년 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4번은 맞는 지문이고, 두 개, 2번과 4번 지문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로 가서 테마 7번에 공특법상의 토지보상법 24번 문제를 봅시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 짜투리 땅, 이 다 가져가고 도로 닦는데 거의 90%의 토지가 필요하고 10평만 남았어요. 100평 중에 10평. 이거 쓸모가 없는 이 잔여지. 이것도 사가라. 네가 필요 없지만 네가 90평 사가는 바람에 10평 짜투리 땅 나한테도 쓸모가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사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잔여지 수용 청구예요.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때 피고는 잔여지도 사가라 라는 것은 돈을 더 내놔라 라는 거예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보상금 증감. 이게 재결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수용이 위법하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용은 되는데 돈을 더 내놔라. 보상금 증감. 보상금 증감 청구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은 1번 지문 정도 볼까요?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산정의 경우 헌법 23조 3항에는 정당한 보상, 거기에 밑줄 23조 3항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라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의 명문으로는 정당한 보상, 판례는 그걸 해석하기를 완전한 보상으로 해석합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다음 25번 문제로 가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주 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은 법률의 규정만으로 직접 발생하느냐? 자, 이 공익사업을 개발한다,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신공항을 짓거나, 이 사람들을 땅을 사요. 땅을 강제로 사는데 땅만 사는 걸로 지금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다른 데 딱지를 준다거나 아파트 딱지를 준다거나 이주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건 재량이에요. 재량. 그래서 행정청이 결정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헌법 규정이나 법률 규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만으로 직접 발생한다. 틀렸어요. 이건 개별 법의 규정이 있고 행정청이 결정을 내려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번 지문 확인하면 이주대책은 헌법 23조 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 생활보상 거기에 밑줄, 즉 돈만 줘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집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입법 재량, 입법 정책적 재량에 속한다. 옳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 거기 밑줄. 이게 키워드예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 정책적 재량에 속한다. 반복되고 있죠. 옳은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 몇 개만 확인하면 1번 질문을 보세요.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세입자를 제외할 것이냐 포함시킬 것인가, 이건 입법 재량이에요.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의 재량,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재량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4번 질문.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느냐, 아파트 딱지 달라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느냐, 아니라고 했죠. 행정청이 결정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다. 27번 문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 헌법에 뭐라고 돼 있다겠죠? 3번이죠.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28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3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는가? 아니죠. 자, 시가보상이 원칙인데 이 시가보상이라는 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도 정당한 완전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질문 정도 확인할까요?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 지역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 상당액을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이고 완전한 보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땅값이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까지도 고려해서 보상해 주세요. 기대이익. 이 기대이익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29번.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먼저 동그라미 1에 사전에 보상을 해야 되죠. 먼저 땅을 비워둬라, 소유권 넘겨라. 그럼 나중에 1년 후에 주겠다, 개발해서 1년 후에 주겠다, 안 되겠죠. 미리 줘야 됩니다. 사전 보상.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현금 보상, 동그라미 4에 전액 보상. 이건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겠죠. 동그라미 2번에 현물 보상, 이런 건 없습니다. 현물이 아니라 현금, 돈으로 줘라 라는 이야기예요. 현물로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현금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밑에 끝장이론에도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끝장이론의 3번 목차를 보세요. 수용에 대한 불복과 보상 방법에서 불복 방법이 첫 번째는 그 절차가 나와 있어요. 양가로 이에 협의할 의무가 있고 협의가 좌절되면 재결을 신청하는 절차가 양가로 3번. 그런 재결에 대해서 양가로 4의 이의신청, 그리고 양가로 6의 그 이의신청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 이 절차를 한번 일관해서 쭉 검토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테마 8번에 손해전보제도의 보완이라고 해서 30번 문제를 봅시다. 30번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1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비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희생보상 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100%다 막 이렇게 되면 대부분 틀린 질문이 많아요.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판례는 불명확해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질문 정도 확인하면
판례에 의하면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원래는 공법의 영역이니까 행정소송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2번 지문도 확인하면 손실보상은 헌법 23조 3항에 따라 법률로서 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넘버 2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옳습니다. 다음 31번 손실보상과 관련한 틀린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지하철 공사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됨으로써 인근 상점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수용요사적 침해 이론이다. 수용유사적 침해가 아니라 수용적 침해입니다. 적법한 행위니까 수용적 침해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좀 어렵죠.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 독일의 자갈채취 사건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일관되게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접근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받고 3번 지문 정도 확인하죠. 이론적인 문제고 지금 기출된 연도를 보면 2009년도잖아요. 한참 옛날에는 이런 이론적인 문제들이 간간히 섞여 있었는데 지금 시험 경향은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가볍게 그냥 눈에 한번 바르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3번 지문을 보면 독일의 희생보상과 관련하여 관습법에서 근거를 찾았으나 그렇죠. 어떠한 국가가 적법한 수용을 했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법률의 보상 규정. 우리 헌법 23조에서는 사용 수용 제한은 법률로서 하고 보상도 해라. 법률로서 하고 보상도 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 보상의 법률이 없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독일의 자갈채취 사건 이후로 관습법, 독일의 관습법을 끌어다가 관습법도 법이니까 그 법이다. 법이 있다. 이렇게 이론을 구성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습법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관습법이 법률적인 역사가 짧다 보니까 관습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헌법을 끌어다가 쓰고 있죠. 헌법을 끌어다 둘째 줄에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 정도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면 32번 문제.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이 진화 작업에 동원되어 불을 끄던 중 사망했을 때 이걸 희생보상이라고 합니다. 희생보상.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이죠. 희생보상. 그 정도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2장 행정쟁송으로 들어왔어요. 자, 어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이 됐다, 침익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느냐? 크게 두 개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양자의 차이점을 먼저 봐야 돼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법에서 특별히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거쳐서 올 수도 있고 바로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자,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처분청에 대한 상급 행정청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어디서 담당하죠? 이 사법부. 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이건 정부고 행정부에 속해 있는 정부에서 상급청이 담당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독립된 권력 분립이 된 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담당 기관의 차이점에 기초해서 여기에서 문제 삼는 건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문제 삼아서 취소하거나 칼을 들이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을 위반했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죠. 위법한가 아닌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의 유형도 다르죠. 쟁송의 유형. 그래서 거부 처분이나 대표적으로 거부, 나한테 허가를 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싫어. 거부 처분을 내려버려요. 허가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부작위.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구제받는 건 이거 날려봐야, 거부처분 날려봐야 제로가 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인 구제가 안 돼요. 그냥 원래 상태가 될 뿐이에요. 부작위도 위법하다라고 확인을 받아봐야 그냥 원래 상태가 될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다는 걸 좀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해줄 의무가 있는데 거부했다, 부작위한다.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의무이행 쟁송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심판으로 이걸 해결해요. 의무이행 심판.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행명령. 이행해라. 자기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이행명령. 그럼 이제 이 이행명령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에 왜 가능하냐면 정부니까.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상급청이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원과 행정부는 권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행 소송법상으로는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의무이행 소송이 없어요. 심판은 있지만 소송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구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소송으로 와야 되느냐?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냥 제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죠. 간접 강제. 이걸 행정청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 강제를 통해서 구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행정심판은 직접 명령을, 직접 강제하는, 직접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간접 강제 수단을 택할 수 있어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점에서 상급청에서 계속 명령만 내리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간접 강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를 병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형식은 이행명령이 되는 거죠. 이게 소송과 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담당 기관이 다르다. 따라서 심판의 유형, 쟁송의 유형이 다르다. 그 쟁송의 유형에 따른 결론, 재판 결론이 다르다. 하나는 이행명령이 가능하고 이쪽은 간접강제 수단을 취할 뿐이다. 특히 행정심판에는 이러한 우회적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이런 건 없어. 이러한 심판 유형은 이렇게 우회적일 필요 없이 의무이행 심판으로 바로 해결하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제도는 없다. 대상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까지 대상으로 한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테마 1번을 봅시다. 행정쟁송 개관에서 1번 지문, 1번 문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옳습니다. 소송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된다.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에도 원고적 기억이나 법률상 이익 이런 게 인정이 돼야 되고 이게 쭉 유지돼야 된다. 언제까지? 소송의 마지막 시점인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유지돼야 된다. 옳습니다. 나머지 한 간단히 확인하시고 문제 2번으로 가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3번 지문.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 아니죠. 안날로부터 90일입니다. 180일이 아니라 90일. 자, 새로운 개관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심판으로 봅시다. 양가로 행정심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테마 2에 행정심판 1, 문제 3번. 행정심판법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1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1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 행정심판, 특별의 동그라미. 자, 일반 행정심판이 있고 특별 행정심판이 있어요. 서로 특별 행정심판은 말 그대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심판 절차의 특수성상 특별 취급을 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두 개가 일반 절차와 특별 절차가 완전히 다르면 이 법 체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도 특별 행정심판 제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게 서로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따른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느냐? 자,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한다. 자주 출제되어 법무부 장관 부분이 틀렸습니다. 문제 4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우리나라는 취소심판과 함께 의무이행심판, 무효확인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이 인정되고 있는가? 아니죠.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 이거 없어요. 이거 대신에 바로 직접적인 구제수단인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 넘기면 5번 문제 행정심판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에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의무이행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가능한가? 사정재결이라는 것은 위법한 처분은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법하다. 하지만 이걸 취소하고 날려버리면 공익의 현저히 문제가 발생한다. 너 어쩔 수 없다. 위법한 처분 당해서 억울하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 일반 공익을 위해서 좀 참아달라. 이게 사정재결, 사정재결. 심판에서도 있고 소송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정재결은 중대 명백한 하자, 무효 정도의 하자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취소 정도의 하자만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무효 사유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6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재결할 수 있으며 청구 범위 이상의 청구도 인용할 수 있느냐? 자, 이건 이제 소송과 관련된 거죠. 법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목은 행정심판이라고 써 있지만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그러나 행정소송은 어느 정도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플러스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보충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서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서 인용 재결, 인용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어요. 다음 문제 7번.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기관.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이 어디냐? 어디에서 담당하느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지예요. 다음 8번 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죠. 4번이 아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건 없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어요. 심판은 없다. 왜?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구제 수단인 의무이행 심판이 있으니까 의무이행 심판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간접적인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력분립상 없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테마 3번으로 가시면 행정심판의 요건입니다. 9번 문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행정심판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공권이 침해됐다라고 법률상 이익 부분을 함정을 판 거고 그 다음에 2번 질문을 한번 같이 확인할까요?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하죠.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자기가 정지하고 싶으면 그 집행이 부정지됐을 때 설사 내가 이겨도 쟁송해서 이겨도 권리구제가 안 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걸 소명하게 되면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원 별도의 집행 정지 결정이 없는 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진행이 된다. 다음 10번 문제. 행정심판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증거조사, 구술심리, 보충서면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번 질문을 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회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회피 신청. 회피. 회피라는 개념을 알면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위원,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이라고 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법관이 되는 거죠. 판사. 근데 내가 지금 신청인, 청구인, 심판 청구인 또는 법원의 경우에는 소송이라면 원고. 내가 봤더니 이 위원들, 법관들이 나한테 불리한 사람들, 나랑 원수지간 이거나 또는 다른 행정청과 피고인, 피신청인, 피청구인 또는 피고 이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랬을 때 불공정한 심판이나 재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웃시키고 싶습니다. 얘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이때 아웃시키는 제도가 3가지예요. 제척, 기피, 회피. 3가지. 제척은 아주 밀접한 관계, 이 당의 사건과 당사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당연히 아웃되는 거. 당연히 배제되는 거. 이게 제척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에 몇 가지 사유가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아웃돼요. 이게 제척이고 기피는 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가 갑이라고 합시다. 이 갑이 청구인이 갑이라고 하면 갑이 신청하는 거예요. 죄를 좀 빼주세요. 기피. 그러니까 당사자의 권리와 관련된 건 기피죠. 회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스스로. 나 이 재판의 이해관계인이다. 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당사자의 권리가 아니죠. 이건 스스로 물러난다. 3가지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제척은 당연히 아웃되는 거, 기피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피는 스스로 위원이나 법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로 갑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행정행위가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가? 자,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 내에서 상급기관이 재판하는 걸 하겠어요. 상급기관이 심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2번 문제로 가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재량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아니죠.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할 수 있어요. 즉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칼을 들이댑니다. 자, 거기까지 받고 다음 테마로 가면 테마 4에 행정심판 3번째 행정심판 절차를 봅시다. 13번 문제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4번 정답지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소송 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 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거기 믿죠? 아니죠?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지문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14번 문제 행정심판에 관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행정심판의 청구,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심판 청구서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되고 그걸 나중에 바꾸는 거 소송이라면 소변경이라고 하고 행정심판이라면 청구변경이라고 합니다. 바꾸는 거 이것도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음 15번 문제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말을 꼬아놨죠. 말을 꼬아놨습니다. 자, 원래 처분이 있고 원처분이라고 하죠. 원처분. 불허가 처분이 났다. 불허가 처분. 영업을 허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영업 불허가 처분이 났다.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 네 말 안 들어주겠다. 행정청 잘했다. 라고 기각재결. 나한테 또 불리합니다. 권리구제가 안 되죠. 이제 소송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소송. 그런데 자, 이게 원행정청 국토부 장관이 나한테 이런 처분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또 이런 재결을 했다. 이것도 행정청이에요. 상급 행정청. 그러니까 이것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입니다. 처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처분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소송을 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거냐? 처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대상으로?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원칙은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원래의 처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원처분이라고 합니다. 원처분주의라고 하죠.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원처분주의. 다만 예외로 이 위원회의 기각 재결,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주절 형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등에 있어서 고유한 위법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걸 취소해 주세요라고. 이거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할 수 있어요.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즉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이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이걸 다시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처분명령 재결이 내려졌는데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이 가능해요. 상급청이니까 얘도 그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이니까 자기가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느냐? 직접 처분하는 것보다는 얘한테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게 더 유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간접강제도 얼마든지 병행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17번 문제 사정재결과 사정판결. 자, 이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 뭘 하겠죠? 위법하지만 그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가 참아라 라고 해서 얘한테 패소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에요. 사정 재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결 주문의 동그라미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하거나 부당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틀렸죠.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위법, 부당. 부당한 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부당하다는 판단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함정으로 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이 아닌 것은 불가변력, 형성력, 기속력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죠. 사정재결력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19번 문제.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재결의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하였더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행정청 네가 빨리 이거 수정해서 제대로 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묵묵부답 가만히 있다. 그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직접 처분. 그런데 행정청이 행위를 했다. 그 첫째 줄에 재결의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하였다. 거기에 밑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재결을 좀 상급청이 내린 그러한 재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엉뚱한 내용으로 했다. 하기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처분은 안 됩니다. 직접 처분은 할 수가 없다. 밑에 해설의 둘째 줄을 보세요.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거기에 밑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잘못된 처분이긴 하지만 행정청이 하급청이 처분을 하기는 했다라면 그때는 직접 처분 사유가 아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행정심판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행정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